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는 한반도 대를 유형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관련된 습설과 건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대 눈이 올 때 어떤 날은 눈이 되게 가볍고 그리고 어떤 날은 눈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눈을 잘 뭉쳐가지고 뭐 잘 놀 수 있는데요. 건설과 습설에 대한 그 차이점을 수상 당뇨비와 관련을 지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막두! 네, 그러면은 습설과 건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아주 짧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습설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건는 건조한 건자, 그리고 습설은 습할 때 습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여기 dry하고 wet가 저부인데요. 흔히 그냥 건설과 습설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해가지고 약간 좀 다소 어렵게 들렸지만 그냥 아주 쉬운 한자 단어였습니다. 여기 설자는 그냥 눈설자를 쓰는 거고 앞에만 이제 건조하다, 습하다의 차이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건조하다는 것은 눈이 내렸을 때 이 눈을 녹인 양의 물이 적은 거고, 습설은 내린 눈을 녹였을 때 그 물의 양이 많다는 거 말합니다. 즉 건설과 습설을 나누는 기준은 그냥 물기가 얼마나 있는가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건설과 습설을 경계짓는 것은 바로 수상 당량비입니다. 수상 당량비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 한반도 대설 유형에 대한 설명할 때도 말드렸지만 눈을 녹였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모에는 녹은 물의 양이고 분자에는 눈이 쌓인 양을 해가지고 각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비가 그냥 비율할 때 비자입니다. 그리고 수상 당량이라는 것은 물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눈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있냐를 비율로 따진 것이 바로 수상 당량비입니다. 참고로 1cm라는 것은 10ml가 원래 기본적인데요. 우린 이거를 수상 당량비로 비교하자면은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상 당량비가 매우 크고 반대로 습설은 작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눈을 녹였을 때 이때 강수량이 만약에 3mm라고 하면은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상 당량비가 15에서 20인데요. 3에다가 15에서 20을 곱하면은 이때 적설량은 약 4.5에서 최대 6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습설 같은 경우에는 수상 당량비가 10 내외이기 때문에 3mm의 비가 온다고 할 때 이거를 눈으로 바꾸면은 약 2에서 4c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철에 수상 당량비를 가지고 강수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강수량에다가 수상 당량비를 곱해서 눈이 쌓일 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은 눈 자체가 매우 건조해서 가루 눈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만약에 습설이 내리게 되면은 눈이 잘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낭만적인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건설과 습설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 단련비가 매우 커가지고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도 많은 눈이 쌓일 수 있어가지고 위험하지만 반면에 눈이 워낙 가벼워서 금방 칠 수 있습니다. 반면 습설은 강수량과 습설량이 비슷해가지고 적설 자체는 적지만 눈 자체가 워낙 물기가 많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그리고 물기가 많아서 차량 통행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습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가지고 뭐가 내린지에 따라서 대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의 예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월달하고 재작년 12월달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눈 입자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눈 자체가 바람에 매우 잘 날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하는 것은 기온이 낮을 때 내리기 때문에 눈 자체가 매우 잘 쌓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설이 오게 되면은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적설 예측을 매우 잘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습설의 예인데요. 습설은 아까 봤던 건설과는 달리 물기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건설이라는 것은 여기 눈 쌓이는 곳에다 바람을 불면은 눈이 훅 날아가는데요. 습설은 여기다가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눈 입자가 날아가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눈 입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즉 물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눈 입자가 굉장히 무겁게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습설의 예입니다.
그러면은 건설을 왜 내릴까요? 그냥 우리 단지 여기 서울 기준으로만 따지자면은 우선 서울에 건설이 오려면은 일단은 기온이 낮아야 되고 건조한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발달하는 눈구름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지나서 바로 서울에 뿌려줘야 되는 것이고, 건설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바레반 저기압이나 한랭 종관 저기압, 아니면 서해안형 구름이 생상태에서 서풍이 불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눈구름이 들어올 때 서울 쪽에 건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건설이 오려면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 그리고 굉장히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눈이 와야만 건설이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습설은, 우선은 건설은 바람 방향이 대부분 다 북쪽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습설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일단은 기온이 다소 높아야 되는데 영하 3도에서 플러스 0.5도 사이로 상당히 높은 온도여야 되고, 그다음에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풍력은 남서풍으로 남쪽에서 습기가 잘 유입돼가지고 눈구름 자체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고, 습설이 올 때는 눈이 오면서 기온이 좀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난 종관 저기압이나 남서풍을 동반하는 기압골이 통과해야만 서울 지역에 습설이 내리고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과거 기상 속담에서는 가을 눈이 내리면 추워지고 날씨가 포근해지면은 한방눈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속담은 결국은 가을 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건설인데요. 건설이라는 것은 날씨가 춥고 습도가 낮을 때 오는 눈이기 때문에 속담처럼 가을 눈이 내리면 원래 날씨가 추운 것이고, 반면에 날씨가 포근해진다는 것은 이때는 이제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눈 자체가 잘 뭉쳐져 가지고 습설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설은 한번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상 속담은 옛 선조들의 엄청난 지혜와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습설과 건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늘에 내린 눈이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눈이 가벼울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